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아유, 그런 사람한테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하세요. 사실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신경 쓰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 방송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어떤 분이 댓글창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뜬금없이 장용진 기자님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하신 적 있느냐고 이렇게 댓글창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에 도배질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도배질을 하길래, 아유,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답이 시원찮다면서, 민주화 운동 안 했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내리더니 장용진이 민주화운동 한 적 없다라고 인정했다라고 또 댓글 도배질을 막 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참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이디 살짝 바꿔가지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소위 말하는 수박들, 똥파리 활동,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본 쪽 길거리 얘기 하시는 분 계시죠? 교수님인지 뭔지 아시는 분? 예. 그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에 제가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올라오면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앞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이상한 시비 거는 분들, 제가 더 휘둘리지 않도록 제가 좀 더 멘탈을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앞서 우리 모리 MM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정말 MVP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김병주 의원님, 오늘 정말 활약이 대단하셨습니다. 약간 좀 순해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분, 되게 신사세요. 순둥이의 신사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막 거칠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야단을 쳐도 되게 점잖게 하시는 분이죠. 군대로 치자면, 그러니까 덕장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김병주 의원님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국힘당 애들 오늘 난리가 아니었죠. 사과하라고 삿대질하고 몰려 나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완전히 그냥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병주 의원님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느냐고, 정신 나간 거 맞지 않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김병주 의원님이 그렇게 전투력이 세신 거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병주 의원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 순하다고 점잖다고 얕잡아 본 결과 우리 순둥이 김병주 의원님이 폭발하실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힘당 오늘 아마 C급했을 겁니다. 뜨끔했을 거예요. 자, 일본과의 동맹 정신 나갔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국힘당이 일본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라고 바로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핵폭탄급 발언이었죠. 근데 이 핵폭탄을 뇌관을 건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이 추경호가 직접 나와서 가로막기도 하고요. 나와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시원한 장면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총리님 최근에 한미일 3국 프리덤 엣지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죠. 네. 네, 한미일 이 훈련은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다양한 그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딴 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 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가기 전 단계요.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을 상정해서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하시리라고.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자,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잠깐 주세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침입을 자,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여러분,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장관님, 의석으로 국방부 손가락질은 장관님 나오세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자.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조 의원. 한미 일 동맹의 요구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배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예. 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네.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네. 아까 박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조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계셔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계세요. 김병조 의원님, 김병조 의원님, 공명이라 하겠습니다.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잠깐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계세요. 예. 김병조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다른 거는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 의원님께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자, 친일파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죠? 자,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병주 의원 얘기 중에 뭐 틀린 얘기가 있던가요? 일본은 영토적 야욕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독도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와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번 의무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영토에 욕심을 내는 그런 자들과 과연 어떻게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요? 그잖아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구만. 예. 바로 얘네들 국힘당은 찔려서 그런 거예요. 찔려서. 자, 근데 우리 김병주 의원 이렇게 싸움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그죠? 국힘당 애들 저 난리를 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마디 다 받아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사성 장군 포스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런 포스를 지금까지 어떻게 숨기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김병주 의원이 아무 데서나 저렇게 힘을 드러내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언성을 높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예. 사실 시작은 한덕수였어요. 오늘도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병주 의원이 발언을 과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김병주 발언이 뭐 선을 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선 넘은 건 누구다? 예, 실은 한덕수예요. 한덕수가 계속 대정부 질문 와중에서 김병주 의원을 도발합니다. 깐족됐어요. 깐족! 말 그대로 오만불손 그 자체였어요. 오만불손 깐족 한덕수였어요. 무슨 한동훈 고기를 삶아 먹었나? 그래서 한시인가? 진짜 한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가? 야, 정말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었죠. 정말 예, 저는 한동훈 보는 줄 알았어요. 어쩜 저렇게 깐족거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불쾌함을 그냥 끌어오르게 만드는. 한동훈보다도 더 못된 게 뭐냐면 한동훈은 중간중간에 자기를 낮추면서 일부러라도 낮추는 척은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예. 계속 깐족깐족 하더라고. 자,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김병주 의원 폭발하지.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를 넘는구나, 선을 넘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보도하지도 않아요. 마치 김병주가 괜히 폭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진짜 한덕수의 이 싸가지 없는 꼬라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정치적인 책임 누구 집니까? 왜 이 행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아직도 여기 계시죠? 아니, 의회에서 탄핵을 하셔가지고 탄핵 재판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는 항상 정치적인 책임, 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궁여지책으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사진을 해도 좋다고 했을 때는 다 그렇게 저희가 그 사진을 또 위패를 그렇게 제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지경이 되니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예비역 대장으로서 총리님, 그런 모든 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드는데 총리님, 왜 그런 거를 자꾸 왜곡하시고 왜 딴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회를. 총리님, 장례식장 갔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장 갔을 때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이 국화꽃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이상하다, 기괴하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청원. 국민청원과 지금 탄핵청원 몇 명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십시오. 국민들이 또 혼동합니다. 잠깐만요. 네. 부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요 시계 멈추시고 경고해 주세요.
그 탄핵 청원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 말씀해 주시죠. 거기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사유 플러스에서 저는 북러 밀착에 대한 외교 참사, 대통령실 졸속기전 이런 것들이 탄핵을 쌓아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동의하기 본격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탄핵 청원이 많이 가면은 국회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국회가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죠. 어떤 그러나 지금 절차인지 말씀하신 아세요? 대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식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다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윤석열 러시아와 북한 간에 밀접하게 긴밀하게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 조약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저희는 적절하게 정보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항상 파악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그 전에 못 막았습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아니 이해하기 러시아하고 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막지 못했습니까? 외교적으로 막는 노력 어떤 노력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보셨죠? 저 따위로 하니까 저 따위로 하는데 누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덕수가 오늘의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계속 말하는데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사성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서. 예비역 대장이 그런 말 하느냐고. 어디다 대고 이게, 그러면 총리가 돼서 그런 말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대받아야 되나?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제가 볼 때 거기서 한덕수랑 맞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덕수의 본진인 국힘당에 불을 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수인 한덕수하고 싸우느니 본진 국힘당에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그 중에서도 국힘당의 이 본질인 이 친일 행각에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어떻게 사성 장군 같은 이런 전술 아니었나, 전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인하고 찌질하게 싸울 게 아니라 본진에 불을 지른다. 이런 전략을 택하신 것 같은데, 한덕수 내려갈 때 그 표정 보셨습니까? 어정쩡하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본인이 그렇다고 뭐 말을도 못하고. 네, 바로 그 상황인 거죠. 지가 불 질렀다는 걸 지도 아는 거야. 그 불이 엉뚱한데, 불꽃이 엉뚱한데 튕겼네? 까지도 아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수습을 해야겠는데 수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 하니까, 예,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습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춤주춤 하다가 내려가잖아요.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야, 정말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때문에 생긴 어떤 특이한 현상이죠. 깐족되는 모습.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깐족되고 있다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쩜 저렇게, 그 말을 해도 말이에요. 저렇게 도발을 한다는 게 참, 참. 예. 정신 나갔다고 너무 순화시켜서 말씀하지 말라고, 예. 미친놈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예. 검은 역시 특검님 말씀해 주시네요. 네. 뭐, 그러실 수는, 근데, 국회의사당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좀 걱정했었습니다. 국힘당이 저렇게 나왔을 때,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오히려 김병주 의원을 압박했을 겁니다. 김병주 의원 보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한테 오히려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저도 여기서 김병주 의원님한테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빡쳤으면 저 순한 분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사과하라는 국힘당 쪽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굴복하면은 앞으로 이 한덕수 이런 놈들의 행동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 그 이낙연 이런 놈들이 있을 때 태도는 늘 그랬어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한 건데 그것만 심했다면서 오히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사과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 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원내 지도부가 김병주 의원님을 이렇게 응원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 시민들도 김병주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아마 국힘당 쪽에서 또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김병주 의원 테러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응원을 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